수능계암 연구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분당 바른선 치과원장 박희주라고 합니다. 두 개 전골과 뇌학습 기능 교정을 통해서 바른 체형과 호흡 안정을 도모하고 수술 없이도 안면 비대칭을 치료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치과 의사가 하는 일인지, 일반인은 물론 같은 치과 의사분들도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고 실현 가능한 소리를 하는 건지 의심이 들 뿐더러 당연히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치과 의사는 씹고 삼키는 기능을 하는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포함한 저작계를 다루고 있잖아요. 저작계의 형태와 기능이 부자연스럽고 균형이 깨져 있다면 필연적으로 우리 몸의 전신 균형 체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발바닥의 작은 티눈이 정상 보행을 어렵게 하고 오래 또 지속되게 되면은 마침내 전신의 기능적 왜곡과 형태적 변형을 초래시키고 그래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더군다나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섭취와 호흡 등을 담당하는 저작계의 기능적인 왜곡과 형태적인 변형이 있다. 이러면 전신에 파급되는 영향력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체 균형체계에 불안정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치과 치료를 통해서 불안정한 신체 균형을 회복시키고 호흡이 안정되고 그렇게 하면 균형된 건강한 체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드릴 내용이 바로 이건데요. 이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면 제가 하는 치료들이 보다 인체 천하적이며 튼튼한 과학적인 기반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 씻고 삼키려면 위아래 턱과 치아들이 잘 맞물려야겠죠. 이렇게 맞물리는 방식과 상태를 교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교합이 편하다고 하는 것은 씻고 삼키는 저작 기능이 안정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 안정과 불안정한 상태가 신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치과 치료를 하다 보면, 오래 치료하다 보면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어지럽다, 눈이 흐려보인다, 머리가 아프다, 턱이 아프다, 어깨가 저린다, 호흡이 불편하다, 허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빨리 피곤해진다, 쓰러질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전신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갑자기 만나게 돼요. 안 만나면 다행이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기도 합니다. 과연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환자가 그냥 트집을 부리고 진상을 부리는 것일까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 교합과 신체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교합의 변화와 신체의 변화는 진짜로 정말로 눈꽃만큼도 서로 관련이 있기는 할까요? 이 질문에 없다고도 하고 있다고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는 애매한 답을 내곤 합니다. 치아가 건강하고 치열이 바르면 튼튼하고 건강할 거라고 믿고 세상 어디를 가나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그래요. 가축시장에서 가축을 그렇게 고르고 있어요. 아마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런 기준을 갖게 되었을 테죠. 교합과 신체 건강은 바로 직결되어 있다고 믿었지 않을까요? 인터넷에서 따온 글들인데요. 좋은 저작 기능을 가지면 소화력과 면역력이 강화되고 뇌 기능이 활성화되어 치매가 예방되며 비만도 예방된다. 이 말에 누구도 토를 달고 딴지를 거는 사람은 없겠죠. 저명한 교수님들의 칼럼에도 보면은 교합이 뇌 기능과 관련이 있고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주장들 하셔요. 그 통계학적 논문을 보면은 인지 능력과도 관계가 있고 교합이 불편한 사람은 정상인 레벨의 우울증이 3.2배 증가하고 자살 충동도 2.7배 높아진다. 그런 논문도 있어요. 그런데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만을 공식적인 증거로 인정하고 오직 이를 기반으로만 해석할 때는 상당히 달라져요. 오히려 더욱더 과학적인 해석이 나오고
답이 명확해져야 될 것 같은데 답이 점점 더 모호해져요. 그래서 보면 교합과 자세, 뭐 신체 균형이죠. 그 교합과 신체 균형과는 약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약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합과 자세 변화 사이에 일부 연관성은 있으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또한 인지 능력과 교합과 관계는 관련이 있다고는 하는데 다 가설에 의한 추정일 뿐이에요.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모르겠죠, 아직. 동물 실험에서는 또 교합을 변화시키면 이런 몸의 변화가 확실히 나타나요. 그래서 지휘 오른쪽 치아를 작게 이렇게 했더니 척추 측만증이 생기고 좌우 눈 크기가 변화 생겼다. 개 실험에서는 자세가 나빠지고 털이 약해지고 눈에 눈물이 많아지고 백내장이 생겼다. 동물 실험에서 확실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교합의 부조화와 척추 측만증, 신체 균형과 관련이죠. 이런 관련된 논문 전체를 다 모아서 평가한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의 저자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교합과 사두증과 척추 측만증 유병률 증가와는 확실한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는 거죠. 또 이래서 또 한편에서는 신체 균형을 위해서 교합 치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착각하고 있기도 해요. 교합이 신체 균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또한 교합만이 바로 치료한다고 해서 교합만이 모든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원인도 있거든요. 그럼 교합이 이렇게 중요하다는데 신체와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방과 치료를 위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학문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걸까요? 이런 말 있죠. 자신의 정원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담장을 넘어서 바라보아라. 그래야 비로소 자신의 정원에 무슨 나무와 꽃이 심어져 있고 이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때야 비로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합의 기능이 작동하는 저작계는 독립적으로 홀로 작동하는 영역이 아니죠. 모든 우리 몸의 시스템이 다 그렇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죠. 전신적인 유기적으로 전신과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작동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작계 영역을 넘어서 저작계와 신체 사이에 신경 생리학적, 어떤 생체 역학적 이런 연관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다시 저작계를 바라보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만 알고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이 알게 되고 또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해결책을 찾게 되고 그래서 영역을 넘어서 봐야 돼요. 결국 전신을 통해서 우리 저작계를 바라봐야지만이 제대로 저작계가 다시 보인다는 겁니다. 하악은 하악 가두와 두개골인 축두골의 관절화 사이에 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악이 그 위치와 운동에 제한을 받고 있죠. 그 관절에 의해서. 하악의 위치와 운동을 똑같이 재현하기 위해서 하악의 안정이라는, 즉 CR이라는 센트럴 릴레이션이라는 영어로 그러는데요. 이런 상하 관계를 체득을 해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교한 치과 치료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축두골 자체가 움직여버리면 하악의 안정이, 즉 CR이라는 자체가 변하게 되잖아요. 일단 변하지 않을 거고 변화시킬 수 없다는 믿음의 전제하에 이런 CR을 기준으로, 체득된 CR을 기준으로 정교한 수법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교합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치과 치료는 교정치료잖아요. 그래서 교합과 신체 변화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교정치료 사례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됐죠. 27년 전에 교정치료를 한 사례입니다. 틀어진 턱을 바로잡고 다시 틀어지지 않게 우측하고 작은 어금니에 임시 보초물을 장착시켜 봤어요.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그대로 식사를 하게 하고 진행했더니 바로 잡은 턱이 다시 틀어지지 않고 유지되면서 새로운 턱 위치에 치아들이 스스로 교합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새로운 턱 위치에 맞게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야를 기준으로 해서 치아 교정을 마무리를 했고요. 그랬더니 틀어진 턱이 잡힐 뿐더러 눈이 틀어졌던 게 또 바르게 된 거예요. 이게 교정을 해서 그런 건지 턱 교정을 해서 그런지 턱을 바로 잡아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새로운 턱 위치가 안정이 되었냐 이게요. 그리고 CR이란 원래 변화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변화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이게 모든 환자에게 가능한 건지, 아니라면 어떤 환자는 되고 안 되는 환자는 왜 안 되는지, 어떤 환자는 또한 CR을 변화시켜야 하고 어떤 환자는 오히려 변화시키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예요. 2005년도에 턱의 새로운 위치에 맞게 먼저 턱 교정을 하고 그 위치에 맞게 치아 교정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틀어진 머리와 어깨가 바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틀어진 머리 위치가 바르게 되고 어깨도 틀어진 게 바로 잡혔죠. 틀어진 턱의 위치를 바로 잡고 치아 교정을 거기에 맞춰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체의 중심축이 바로 잡힌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교정을 했는데 머리 위치와 어깨 높이가 변하냐 이 말이에요. 교정만 하면 모든 환자가 저절로 좋은 위치로 변하나? 어떤 교정을 해야 되나? 어떻게 환자가 바른 턱 위치를 찾아주나? 어떤 환자는 되고 안 되는 환자는 왜 안 되는가? 어떻게 미리 판단 예측을 하지? 점점 이제 의문점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턱 교정과 치아 교정을 하였더니 눈이 튀어나왔던 눈이 들어가면서 바뀌었어요. 이 사람만 그랬냐? 눈이 바뀌었냐? 그게 아니고 교정을 했더니 턱 교정과 치아 교정을 했더니 일반 치아 교정만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눈을 그렇게 뜨라고 해도 뜨지 못했던 분이 눈을 스스로 이렇게 크게 뜨게 돼요. 그 다음에 또 교정을 하고 후에 피부가 좋아졌어요. 물론 교정치료 하면서 피부과를 열심히 다녔을 수도 있죠. 근데 왜 교정을 했는데 눈이 변하고 피부가 변하나? 정말 관계가 있나?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서로 관계를 갖고 있나? 교정치료 하면 모든 환자가 저절로 변하나? 어떤 환자는 되고 안 되는 환자는 왜 안 되는가? 점점 의문이 더 많아져요 이제. 그것도 그렇게 치료했더니 피부가 좋아지고 성격도 좋아지고 그 평소에 먹던 신경과 약을 먹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게 교정 치료하고 교합이 안정되면서 변화를 시켜서 뭐 뇌 변화가 일어나서 그런 걸까요? 턱을 안정시키고 저작 기능이죠. 씹고 삼키는 기능을 활성화시켰더니 스스로 기도가 넓어지고 코골이 수면무호흡이 없어졌어요. 이분은 심한 수면무호흡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이게 어떤 기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런 무수한 의문점들을 지난 30년간 어떻게 하면 과학적 기반에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또한 통합적인 어떤 해결책을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고민해 오다가 마침내 신체 수능 밸런스 교정으로 이걸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소유관계자를 통해서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